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 온대 브리핑 주제는 이제 세상은 그림! 네, ESG입니다. 지난 5월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제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경제지원팀 이상현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ESG로 말장난을 조금 해봤는데요. ESG의 정확한 뜻을 설명을 해주시죠.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로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환경오염, 환경유지와 같은 환경, Environmental, 인권, 성별 평등과 다양성, 지역사회 기업, 데이터 보호 등 사회, Social, 기업 윤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등과 같은 지배구조, 거버넌스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네, ESG라는 용어가 본격 등장한 게 2006년에 유엔에서 책임 투자 원칙 PRI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면서부터라고 들었어요.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 위협이 계속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 평가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서도 ESG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가 올 상반기 ESG 공식 국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고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ESG가 고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EU,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민간 중심으로 ESG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작년 말 ESG 인프라 고도화 기본 방안을 마련해 ESG 공시제도 정비와 중소 중견기업의 ESG 경영 지원 강화, ESG 투자 활성화, 정보와 인력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부문 ESG 선도 방안 등을 정책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라는 것을 설립을 했고요. 또 중소 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K-텍소노미라고도 하죠. 녹색 분류 체계를 작년 초에 만들어서 시범 운영했었는데 이를 개정해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ESG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민간이 본격적으로 합동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는 ESG 경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했고 2월에는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정치의 ESG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민간 합동 ESG 컨트롤 타워인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있었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주로 글로벌 ESG 동향을 살펴보고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 현황, 그리고 ESG 공시 국내외 동향 등을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열린 2차 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의제들을 다루었나요? 이번에는 공급망 실사 논의 동향과 정책 과제, 그리고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 그리고 ESG 평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올해 안에 공급망 내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상당히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개별법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같은 곳에서 하청업체들이 아동노동이라든가 이런 노동 착취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별법을 추진했었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아무래도 개별법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유럽연합 전체에서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어서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TDD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경영 실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유럽의회 의결을 거치면 아마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수출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원 방안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먼저 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청 기업뿐 아니라 1차, 2차 협력사까지 묶어서 패키지 컨설팅 지원을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청 기업들이 복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중복 실사로 인한 그런 부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경영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실사 대행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그리고 민간 합동 전문가를 투입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들의 인력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공급망 전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들 간의 협력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청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단위로 협력 네트워크 포럼을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ESG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ESG 평가 시장도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ESG 평가 시장,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현재 국내 평가 기관들이 상장사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ESG 경영의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ESG가 활성화되면서 평가 시장이 조성되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평가 체계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관들마다 평가 체계가 달라 동일한 기업에 대해 다른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가지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ESG 개념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평가 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면 난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라는 것을 마련을 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ESG 평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평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내부 통제 체제 구축, 평가 체계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 대상 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등 평가 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3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자율규제의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고 향후와 법제화 방안도 가이던스 활용도라든가 국제 동향 등을 살펴가며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글로벌 추이에 맞는 ESG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리 경제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이 함께 기민하고 유연하게 ESG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대브리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해보시니 느낌이 어떠신가요? 일단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ESG에 대해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ESG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ESG 발전을 위해 좀 더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대브리핑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